07 여러가지 방정식 23페이지. 복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조건, 허근을 가질 조건, 중근을 가질 조건이라는 개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 2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복 2차 방정식. 복 2차 방정식이 뭔데? 복 2차식은 뭔데? 홀수창이 없는 4차식이었지. 그럼 복 2차 방정식은 뭔데? 홀수창이 없는 4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즉 상수항, 2차항, 4차항만으로 이루어진 복 2차 방정식이요. 실근 가질 조건, 허근 가질 조건, 중굴 가질 조건 되겠습니다. 즉 뭐예요? 판별이야, 판별. 우리 이런 거 배웠지.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조건, 허근을 가질 조건, 중근을 가질 조건 이랬을 때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를 썼던 기억 나십니까? 그것처럼 복 2차 방정식도 근을 판별할 때 어떤 개념을 써야 되냐라는 건데요. 복 2차 방정식은요. 4차식이잖아. 그 4차식에서 x의 제곱을 전부 t로 치환해. 그러면 t에 관한 몇 차 방정식이 나오겠어? 2차 방정식이 나오겠지. 그 2차 방정식으로 치환한 뒤 무슨 개념을 이용하시면 되냐? 실근의 부호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실근의 부호. 자, 선생님이 지금 실근의 부호라는 개념을 언급했어요. 자, 개념의 제목을 딱 듣는 순간 나 이거 뭔지 기억이 난다? 손 들어보자. 실근의 부호. 한 명도 없어? 실근의 부호! 아무도 없네. 얘들아,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 개념집은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서 5장씩 읽고 나오는 겁니다 라고 했죠. 외우십시오. 실근의 부호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기억이 안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빠르게 설명해 주자면 이런 거지. 자, 실근의 부호란요, 두 근이 모두 양근일 때, 어머, 두 근이 모두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선생님이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했어. 이런 거 배웠니 안 배웠니? 배웠지. 그래서 첫 번째 판별식 D는 0 이상이다.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크다. 세 번째 알파 베타는 0보다 크다. 이런 거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자, 두 근이 모두 음근일 때는 1, 판별식 D는 0 이상이다. 2,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작다. 3, 알파 베타는 0보다 크다.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이다 라는 말이 나오면 이때 몇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된다? 한 가지. 알파 베타는 0보다 작다만 만족하면 된다. 어디서 이런 걸 배웠을까요? 2차 방정식에서 배웠어. 2차 방정식 이론에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다시 찾아놔. 알겠니? 소야 읽어야 돼. 예.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십시오. 문제를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탄탄한 개념을 기반으로 문제를 푸냐, 그냥 답만 내느냐, 2차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좀 정리를 해놓도록 할까? 자, 복 2차 여기다 적어놓으세요. 자, 복 2차 방정식이에요. 오, 복 2차 방정식. 식으로 쓰면 어떤 구조의 식이야? ax의 4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는 0 이런 구조의 식이에요. 자, 그런데 복 2차 방정식 문제에 실근, 허근, 중근 묻는 문제 나오면 나는 얘를 항상 치환 방정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라고 했지. 맞아? 치환 2차 방정식이라고 적을까? 치환 2차 방정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자, 치환한 2차 방정식의 구조는 어떻게 되겠어? 불러보자. 시작! AT의 제곱 플러스 BT 플러스 C는 0이다 라는 이와 같은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나는 여기에서 뭐를 알 수 있냐? 만약에 원래 식에서 x의 제곱이 3이면요. 나는 이 식을 t는 3이다 이렇게 바꿔놓겠지. 맞아? 그런데 이때 x의 값을 구하면 x는 뭐가 나와요? 이 x에 관한 방정식 풀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나오지. 맞습니까? 자, 그럼 우리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네? 얘는 실근이에요? 허근이에요? 실근이지. 오, 복 2차 방정식이
조그맣게 써야 돼, 글씨. 보기차 방정식이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질 때 치환한 방정식은 무슨 근을 가져요? 한 개의 양근을 갖지. 맞아요. 치환 방정식은 한 개의 양근을 갖는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요거 풀어보겠습니다. x제곱이 마이너스 3이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 나가지. 자, 보기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가질 때 취화 방정식은 한 개의 무슨 근을 갖는다? 음근을 갖는다요. 자, 그리고 요거 풀면 뭐 나와요? x는 0이라는 중근 같겠죠? 자, 보기차 방정식이 x는 0이라는 중근을 가질 때 치환 방정식은 t는 0이라는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그 마지막 줄이잖아요. x는 0 다음 보기차 방정식이 어디요? 여기? 보기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보기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 보기차 방정식의 x는 0 중근. 결론 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여기에 되게 지저분하게 나와 있는데 이 지저분한 얘기를요 깔끔하게 세 줄로 정리하면 이 얘기다. 두 개의 실근은 한 개의 뭐로 바뀐다? 양근으로 바뀐다. 두 개의 허근은 한 개의 뭐로 바뀐다? 음근으로 바뀐다. x는 0이라는 중근은 t는 0이라는 근으로 바뀐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요 요 세 줄만 세 번 읽고 머릿속에 암기 한 후에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시작. 두 개의 실근은 한 개의 양근, 두 개의 허근은 한 개의 음근. x는 0 중근은 t는 0. 한 번 더. 두 개의 실근은 한 개의 양근, 두 개의 허근은 한 개의 음근. x는 0 중근은 t는 0. 한 번 더. 두 개의 실근은 한 개의 양근, 두 개의 허근은 한 개의 음근. x는 0 중근은 t는 0. 자, 이 핵심을 가지고 우리 지금부터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차 방정식이요 문제가 나왔는데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습니다 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4개의 실근을 뭐라고 바꿔야 돼? 서로 다른 뭐로 바꿔야 돼? 4개는 절반인 절반으로 줄어들어야 되지? 왜 2개당 하나니까 2개의 실근이야. 실근은 뭐로 바뀌어야 돼? 양근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치환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2개의 양근을 가질 조건. 자, 선생님이 실근의 부호는 항상 판별식 D와 두분의 합과 두분의 고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따져주는 겁니다 라고 했지. 얘가 서로 다른 2개의 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 D는 0보다 그냥 커야 돼요. 같으면 돼, 안 돼? 안 돼. 얘는 서로 다른이거든. 중근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2개의 양근을 가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크다. 알파 베타는 0보다 커요.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풉니다. 서로 다른 4개의 무슨 근? 허근이 올 조건이에요. 자, 4개의 허근이라는 말 우리 뭐로 바꿔야 될까? 서로 다른 몇 개의? 2개의 무슨 근? 음근으로 바꾸셔야 돼요. 자, 1번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 휴, 크다. 우선 실수여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예. 음근도 음수도 실수잖아. 0보다 작은 허근이 돼야 되니까 아니야. 무조건 0보다 크거나 0보다 크거나 같다야.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작다.
알파 베타는 0보다 크다. 예요. 두 개의 음수를 곱하면 0보다 크겠죠.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할 수 있을까? 이해되나? 소희양 이해돼요? 시그네프 이제 가물가물 떠올라? 안 떠올라? 떠올라요. 오케이. 올랐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도 계속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꿔놓고 풀어야 돼요. 자, 이제 박스 나왔죠? 자, 요 세 번째에다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갖는 경우. 자, 여기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과 한 개의 중근을 갖는 경우.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과 한 개의 중근을 갖는 경우 라고 이렇게 문제 유형이 여러 종류의 문제 유형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얘 어떻게 풀어야 돼? 어머, 보기차 방정식 T가 난 2차 치환 방정식으로 바꿔야지. 2차 방정식은 근이 두 개예요. 그 근 두 개의 조건이 뭐야? 서로 다른. 하나는 뭐야? 얘 뭐로 바꿔야 돼? 한 개의 양근. 얘는 한 개의 음근이죠. 오, 그럼 얘 뭐야?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이네? 하나는 양근이고 하나는 음근이니까. 자,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일 때는 몇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된다? 한 가지 조건 뭐예요? 알파 베타는 0보다 작다. 이거 하나만 만족하면 되겠죠. 자, 문제 또 바꿉니다. 보기차 방정식을. 자, 얘는 뭐야? 근이 하나는 뭐야? 한 근은 뭐가 나와? 양근. 양근. 또 한 근은 뭐가 나와요? T는 0. 이렇게 나오겠지. 한 근은 0 그냥 이렇게 쓸까? 한 근은 양근, 한 근은 0이 나옵니다. 자, 이때 판별식 T는 0보다 크다지. 왜? 양수와 0이 같아질 리는 없으니까.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크다. 알파 베타는 0이다. 한 근이 0이니까.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그럼 너희들 이거 바꿀 수 있지? 풀어봐. 마지막 건 여러분이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네. 그 밑에 여백이 좀 있지? 여백에 우리 비교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 정리 좀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뭐하고 뭐를 비교할 거냐면요.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과 보기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그리고 두 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예요. 자,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은 뭘로 계산할 수 있어? D. 판별식 D 가지고 계산할 수 있죠? 자, 보기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은 어떻게 풉니까? x의 제곱은 t로 치환해서, 자, 치환 2차 방정식을 만든 후 그 후에 이 녀석을 가지고 문제를 재구성해서 뭔 짓을 한다? 실근의 부호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예요. 그래서 보기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쉽다 어렵다?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고등수학에 나오는 겁니다. 자, 됐지? 그리고 밑에 여백이 있을 거야. 요거는 요 녀석과 별로 상관없지만 예, 좀 정리하고 갈게요. 자, 그냥 자잘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자, xn의 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는 0이라는 보기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선생님이 알파와 베타라고 했어요. 자, 이때 t의 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는 0의 두 실근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때 두 실근은 뭐가 되겠어요? 알파의 제곱과 베타의 제곱이라고 써야 한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x의 제곱을 지금 t로 취환했거든. 그런데 x는 x자리에 뭐가 들어갈 수 있어? 알파가 들어갈 수 있었지. 그러므로 결국 t의 값을 구하는 근의 문제는 근이 뭐다?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이 된다 라고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되겠나? 이해가 될까요? 이해 안 가요? 자, 다시 보기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알파와 베타라 하자야. 얘다라고 하자야. 이때 얘를 치환한 이 치환 방정식의 두 실근을 구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오면 뭐다?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이 된다예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지금 x의 제곱을 t로 취환했지. 그런데 이 윗식에서 x자리에 대입해서 등식이 성립하는 건 알파랑 베타라 내니까 x는 즉 알파네? 즉 알파의 제곱은 t지. 근데 이 2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뭐야? 이 2차 방정식을 0으로 만드는 t값이지. 그 t값이 뭔데? 알파의 제곱이라는 거예요. 될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페이지. 문제 한번. 또 나왔어. 네? 제 페이지. 네, 마지막 한 페이지 남았어요. 이게 끝이에요. 아니요, 여러 가지 부등식 들어가 이제. 대수의 가장 어려운 부등식. 문제집도 엄청 뚱뚱하고 문제도 많지. 따로 주세요. 여기 부등식 없어? 부등식 없는 사람 없어요. 뒤에 없어요? 아무것도 개념집이? 네. 좀 받았어요. 어쩐지 저도 부등식이 있었던 저도 없는데. 건가? 없어요? 아무도 없어? 네. 네. 오, 그렇구나. 오씨. 없구나. 미안하다. 야, 우리 5분만 쉬자. 선생님 5분 내로 좀 뽑아줄게. 오, 선생님 당연히 다 준 줄 알았네. 아니야. 우리 요거 문제까지 풀고서는 하자. 우선 너희들 이제 마지막 페이지 하나 남았지? 요거 요 앞에 있는 개념으로 푸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선생님 요거 세팅 좀 해놓고 분명식 해줄게요. 어머, 없었네.
줄 알았어. 안 준 줄 몰랐어. 우선 오늘 수업할 부분만 좀 복사해주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줄게요. 내일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또 끼어나요. 네, 끼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요 이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자. 자,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질 때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해서 이 4차 방정식을 가만히 봤더니 보세요. 4차 있고 2차 있고 상수는 있는데 1차, 3차와 같은 홀수차항은 있다 없다? 없네. 우리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보기차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자, 이 보기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는데요. 와, 보기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이지. 자, 보기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은 우선 이 식을 어떻게 한다? 치환합니다. x의 제곱을 전부 t로 치환해서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죠? 만들면 어떻게 돼요? t의 제곱 마이너스 m-2t 플러스 m 플러스 1은 0이 문제를 재구성합니다. 자,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진데 문제 뭐로 탈바꿈시켜야 돼?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몇 개의? 2개의 무슨 근? 양근을 가질 조건을 구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죠. 자, 서로 다른 2개의 양근을 가지려면 첫 번째 판별식 t는 0보다 크다.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크다. 세 번째 알파 베타는 0보다 크다. 요 3개를 모두 동시에 만족해야겠죠. 자, 판별식부터 작업합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m의 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4는 0보다 크다. m의 제곱 마이너스 8m은 0보다 크다. 자, 2차 부등식의 해법 1. 인수분해 2. 근의 공식 3.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인데 얘는 인수분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지. 자, 혹시 선생님이 이런 거 가르쳤어요. 0보다 크다일 땐 이런 그림 나오고 0보다 작다일 땐 이런 그림 나와요. 이런 거 얘기한 적 있나 없나? 있죠. 얘는 0보다 크니까 이런 그림 나와야 되네. 0보다 작고 8보다 크다. 이런 게 나오네요. m은 0보다 작거나 혹은 m은 8보다 크다 라는 법이 나왔어요. 자,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이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자리가 누구야? m-2지. 네. 얘가 0보다 크대요. 즉 m은 2보다 크다. 자, 두 근의 곱자리 m 플러스 1이죠. 얘가 0보다 크니까 m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자, 요거 3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각자 만족해야 돼요? 동시에 만족해야 되겠죠. 0보다 작거나 8보다 크다. 2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3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을 찾았더니 m은 8보다 크다. 자, 실수 m의 값의 범위 구하시오 라고 했으므로 m은 8보다 크다 라고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딱 5분만 쉬고 하자. 선생님 저 프린트 빠르게 좀 뽑아줄게요.